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발표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현욱입니다. 네, 앞서 소개받은 대로 저는 2016년 11월 처음 임용된 이후부터 2020년 1월에 저희 지금 역사진흥실로 옮길 때까지 연구편찬 정보화실에서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첫해 사업 마무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이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학술적인 내용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고 또 앞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제가 발표 드릴 거를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연구자분들이시죠. 네,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형태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원문 혹은 구경문 정도만의 어떤 텍스트를 제공한 형태이든 혹은 통계 자료와 같은 그런 좀 일정하게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든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될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에 이용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활용되고 또 그 연구에 있어서 비중이 커졌는데 그 가운데 저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고전번역원이라든가 혹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시대를 망라하면서 가장 많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조선시대로 한정하면은 이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각사등록 등 이런 시대사, 시대별 분류사 자료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그와 대등하게 이제 한국사 같은 통사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총 100종 이상 상당히 다양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선시대 법령 자료는 이러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그 가운데 이제 조선시대 사료의 일부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해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6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6년 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수요가 많은 그런 사료를 우선 구축 대상으로 삼아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 이 안에 총 33종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는 이제 원래의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여러 사료를 모아서 일종의 정본화 과정을 거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형조 수교류 같은 그런 자료인데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6년 동안 진행을 해서 현재는 최종적으로는 100종 이상, 책수로는 약 1,000책에 가까운 그런 사료의 웹 서비스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제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즉 이 사업의 일종의 문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앞서 한국사 연구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수적이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해서 연구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연구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도 많았습니다. 법전류, 전례서 이런 것들 이제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사료들이 이제 전부 기성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 제공되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일부 법전 자료, 특히 대전 회통과 같은 자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라서 네,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뭐 대체로 그 소속 기관에서 이제 기관 구독을 통해서 네, 사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용자의 범위를 이제 연구자를 넘어서는 이제 일반 대중들에까지 확대를 한다면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은 그런 접근에 있어서 분명히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네, 일반 대중에 대한 이제 접근성 향상 이런 부분도 저희 국가기관으로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제공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도 오래된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연구에서 바로 이용하기에는 한 번 더 이제 연구자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 그런 자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회통과 같이 그런 제한적 사용 서비스라도 제공되는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국가 전례서에 이르면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영인본 보면서 직접 타이핑도 하고 번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파일이 돌긴 했겠지만 개인적인 영역에 한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이렇게 국가 전례서와 같이 이제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희 사업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처음 국편에 왔을 때 국조 의뢰 서비스 이거 언제 시작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수요의 존재 그리고 공급의 부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제 한국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주요 사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료의 제공은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련 연구들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진작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상 자료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책수로는 약 980여 책, 약 1,000책에 육박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의 뒤를 잇는 그런 조선시대 사료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선시대사 연구에 있어서 한번 또 일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 이름에서는 법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전례서, 관서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법령이라고 하는 단어 어휘는 지금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법률과 시행령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전례서나 관서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네, 뭔가 내용과 이름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초 구상 단계에서는 저희는 전장류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 법전과 함께 국가의 통치와 운영에 기여하는 이제 규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사업을 계획하면은 이제 예산 담당하는 그런 상급 부처 이런 데서 저희가 설명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법령 자료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국가의 통치와 운영에 기여하는 규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이제 거칠게 모아서 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법전과 전례서 이 두 가지는 크게 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과 국조의뢰, 그다음에 속대전과 속의뢰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뭐랄까
추상과 구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교집과 법전, 개별적인 수교들이 모여서 추상화를 시켜서 법전이 되고, 또 나중에 이 법전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수교로 만들고, 또 그것이 나중에 법전으로 다시 종합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관서, 아문들의 규정집, 규정집 정도로 볼 수 있는 관서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국가 통치의 규범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성문법전 이 정도만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묶을 수 있는 전장류들을 포괄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부에서는 일정하게 범주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현행 이게 데이터베이스 화면입니다. 크게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은 저기 책별 보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문별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책별 보기는 크게 5개의 지금 범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법령집, 형률서, 전례서, 관서지,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전류는 잘 아시다시피 경국대전부터 시작해서 대전 회통까지, 그리고 경국대전 주회,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례서는 국조의례부터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전례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주인, 설해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법령집인데 대전 송록, 후송록, 전록 통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성문법전 편찬의 기초가 되는 그런 수교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형률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형법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 운영과 통치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대명률이라든가 그 관계 사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형법 대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지인데, 이런 각종 규범들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아문의 연혁, 업무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제공하고 있는 게 춘관지와 추관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앞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책별 보기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문별 보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책별 보기에서 말씀드리면은, 책별 보기는 해당 사료의 원문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저희 연구자들에게서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텍스트 검색이라든가 상세 검색 등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형조수교류라고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의 지금 실제 제공 형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조수교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밑에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잡아온 게 지금 세종대에 있는 자료인데요. 세종 15년에 이제 수레 금지, 금주령을 내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관련된 원문 사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표정까지 다 찍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여기 밑에 부분 출전과 전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전을 먼저 보면은 이 수교에 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자료가 나오고 밑에 또 전거라고 있죠. 이게 지금 세종실록 15년 10월 28일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클릭하게 되면 저희 국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 실록 기사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 수교가 어디에서 나왔고 그것은 다시 실록에 어디에 가면 기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별 보기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게 조문별 보기입니다. 조문별 보기는 대전 회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문과 연관된 사료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책별 보기를 좀 더
충실을 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좀 연구 성과가 누적이 되면서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별 조문별 보기로 왔을 때 지금 보이는 자료입니다. 이게 대전 회통 병전의 총론 부분이 이게 서반 관계, 정의 품화문, 오위도 총부, 그 중에 총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문이 있고 거기에 주석 1번, 2번이 달려 있죠. 거기 다시 이제 또 이제 세 주로 달린 것들, 그다음에 증이니까 대전 통편, 보, 대전 회통 이렇게 이 하나의 텍스트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서로의 그 문장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주석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들이 보강이 되면서 관련 자료들 한 번에 더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정도는 이제 이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보완 및 발전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보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자들이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사료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학술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하려면은 서로 같은 조문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나왔던 조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변천 과정을 논의하는 건 또 다른 얘기고요. 다만 이제 서로 그 의미를 비교할 때 이럴 때는 분명히 같은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문화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서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유관된 학문 분과와도 연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형조 수교류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정본화 연구 영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본화를 진행을 한 뒤에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선본과 정본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본은 말 그대로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또 이제 이것이 왜 정본화가 됐고 어떤 자료들에서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도 함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조문 구분입니다. 대전류는 대전 회통을 중심으로 이제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명률이라든가 로마법과 같이 이제 누가 봐도 표준화된 조문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학술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료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자료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등 연대기 사료와 연결하고 또 수교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 자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제 유관된 사료들과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텍스트 제공에 대해서 이미지를 연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 통편은 지금 책별 보기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경관직의 봉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지금 원문 이미지라고 이렇게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원문 이미지를 누르면 지금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저본이 된 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본화가 되면은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와 정본화의 텍스트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본화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교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한다면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때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가능한 공구 개발입니다. 사실 법령 자료 데이터베이스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게 용어들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구자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 요소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문턱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제라든가 주석 등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나왔을 때 이런 공구서들을 제공을 한다면은 연구자들 혹은 이제 일반 대중들도 이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여기까지고요. 당초 이제 계획했던 것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많은 자료들이 지금 구축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 가장 중요한 텍스트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보기 보강 등도 당연히 진행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통해서 연구 성과의 양적 팽창 그리고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